For 2 seasons, you've seen Asia's best. The best teams, the best players. But this season, we've grown. We realized you wanted even more. So we expanded. More teams, more rivalries, fiercer competition. You fell in love with the Clash of Champions, now you're getting even more. Because this year, it's different. Because this year, it's your game. 네, 안녕하세요. 농구대학 손대범입니다. EASL이 마침내 개막을 했습니다. 10월 8일 대만과 일본에서 열린 3경기를 시작으로 새로운 시즌의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루키 이르농구의 동자이언 이동환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인사 잊지 않으셨죠? 항상 네. 이제 우리 EASL 만날 때마다 하는 인사 있죠? 오랜만에 그렇죠. 할까요? 네. 이슬아! 안녕! 잘 지냈죠? 네, 네. 반갑습니다. 자, KBL 시즌이 먼저 개막을 했습니다. 10월 네. 3일에 개막했는데 많이 바쁘시죠? 네, 사실 이제 황금 연휴인데 연휴가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네, 지방과 수도권 오가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KBL 경기를 보다 보니까 EASL에 출전할 이 팀들이 과연 EASL에서는 어떤 모습 보일까? 이게 되게 기대감이 커지더라고요. 지난 시즌 EASL 취재도 저와 함께 했고 또 이슬이도 함께 만나봤는데 이번 시즌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먼저 이번 시즌 EASL 특징을 간단하게 짚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Dragon tries to give up a foul. Almost steal. What a steal. And that's it. 네, 이번 시즌 EASL은 사상 처음으로 7개 지역에서 12개 팀이 참가를 합니다. 지난 시즌에 홍콩과 마카오에 있는 팀들이 합류를 하면서 어떤 EASL의 새로운 스타일을 더해줬잖아요. 올 시즌에는 일본에서 한 팀이 더 출전하고 그리고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또 몽골의 자크 브론코스가 가세해서 또 새로운 EASL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우승팀 상금이 좀 늘었어요. 150만 달러. 준우승팀이 75만 달러, 3위도 37만 5천 달러. 무시 못할 금액의 상금이 주어지는 이번 대회. 자, 포맷을 잠깐 소개해드리자면요. A, B, C조로 나눠서 치러지고 각 팀은 조별리그에서 홈 3경기, 원정 3경기씩을 치릅니다. 플레이오프는 조 2위까지 오를 수가 있고요. 지난해에는 우리 KBL 팀들이 아무도 4강에 오르지 못해 좀 아쉬웠어요. 자, 올 시즌에는 꼭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제 이 EASL은 외국 선수 일단 우리가 국내에서도 용병이라 부르는 선수들은 2명 그리고 기화 선수 1명 아시아 쿼터 선수 1명까지 총 4명이 로스터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중에서 동시 출전은 3명까지만 가능하다는 부분 이 부분도 되게 주목을 받는 부분이고 KBL 팀들에게도 되게 좀 지켜볼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은 조 편성을 통해서 어느 나라에서 어느 팀이 편성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A조는 먼저 서울 SK가 있습니다. 지난 시즌 KBL 플레이오프 준우승팀이자 KBL 최다 출전팀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일본의 우츠노미야 브렉스, 일본 리그 최다 우승팀이자 지난 시즌 B리그 우승팀이죠. 여기에 대만의 명문 푸본 브레이브스와 홍콩의 홍콩 이스턴 팀이 나섭니다. 그 다음 B조는 대만의 P리그 플러스의 챔피언이자 EASL 준우승팀인 파오이안 파일럿츠, 일본의 류크 골든킹스, 필리핀의 명문 메랄코 볼츠와 마카오 블랙베어스가 배정이 되었고요. C조는 이동훈 기자가 전해주시죠. 네, C조는 처음으로 출전하는 팀들이 많습니다. 먼저 KBL의 디펜딩 챔피언이죠. 창원 LG가 이번 대회에 처음으로 나서고요. 그리고 2025년 1왕컵 준우승팀인 알바크 도쿄 그리고 몽골의 자크 브론코스가 EASL에 역시 데뷔를 합니다. 그리고 EASL의 단골 손님이자 어떻게 보면 상징 같은 또 팀이죠. 뉴 타이페이 킹스가 출전합니다. 뉴 타이페이 킹스는 제레미 린의 소속팀으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최근에 제레미 린이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의 간판은 그 동생이죠. 조셉 린이 맡게 됐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KBL 팀들의 10월 전망을 해볼 텐데요. 자 먼저 SK나이츠는 10월 22일에 일본에서 경기를 갔습니다. 첫 경기예요. 네, 맞습니다. 이번 EASL은 그 자국 리그 일정을 이제 병행하면서 뛰기에 좀 부담이 없게 잘 돼 있습니다. SK 같은 경우는 10월 19일에 디비전을 치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동을 하는데 그 다음 경기가 일주일 뒤에요. 그러니까 텀이 있는 편이죠. 다만 이제 10월 19일에 치르는 일주일 뒤에 치르는 경기가 대구 원정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이동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 비하면 좀 덜 빠듯하다. 실제로 제가 전희철 감독께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2년 전에 한창 힘들었을 때보다는 훨씬 낫다 이런 얘기를 직접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국에서 좀 한 텀 돌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쉬고 또 훈련도 할 수 있으니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츠노미야. 저도 2년 전에 동아시아 슈퍼리그 첫 대회 당시에 갔던 도시인데
사실 여기는 좀 가는 것부터가 마음에 좀 각오가 필요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왜냐면은 도쿄에 내려서도 혹 기차로 탈 때는 1시간, 버스로 한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오고 갈 때 약간 좀 피곤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래도 일단은 그 SK 나이츠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앞뒤 텀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을 좀 가볍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팀 전력도 상당하죠. 뭐 우츠노미야 브렉스 하면은 또 국내 팬들에게는 양재민 선수가 뛰었던 팀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팀이 지난 시즌에 B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챔프전에서. 그리고 LG가 또 참가를 했었죠. 이 BCL이라고 불렸던 바스켓볼 챔피언스 리그 아시아에서 우승을 차지한 강팀입니다. 네. 아 저는 이 팀 슬로건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트랜스센드 초월이라는 뜻인데 지난 시즌에 자신들의 성과를 좀 뛰어넘어 보겠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더 높은 곳을 도전하겠다는 그런 뜻을 담은 슬로건 같은데 이 팀의 핵심은 사실 많은 팬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개빈 에드워즈, DJ 뉴빌 라인업이 제일 중요한 라인업인데 다들 30대 후반, 40대 베테랑들이에요. 한국 팬들한테 익숙한 이름들인데 일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뛰는 동안에 벌써 2번이나 블록슛 리더를 차지했던 빅맨이고요. 뉴빌은 호주를 거쳐서 일본에 온 지 벌써 6년째 되는 베테랑 가드입니다. B리그에서도 MVP를 2년 연속 차지했는데 올 시즌도 B리그 2경기에서 평균 22.5득점을 기록할 정도로 득점력이 뛰어나고 리바운드 8.5개, 어시스트 1.5개로 만만치 않은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본 자국 선수 중에서는 마코토 히에지마 그리고 코스케 다케우치도 국내 팬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할 것 같습니다. 특히 히에지마 같은 경우는 뭐 국가대표로도 많이 나왔었고 3류슛이 정말 좋은 선수죠.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EASL 이번 시즌 첫 경기에서 푸본 상대로 35분 동안 16득점 기록을 했고 이 다케우치 같은 경우는 커리어를 정말 길게 가져가고 있는데 그 개막전에서 10.4 리바운드 기록했습니다. 다케우치 같은 경우는 1985년생으로 오세근 선수가 2살 많아요. 두 선수가 대학생 때 제 이상백배 대회 출전했던 걸 제가 취재했던 걸 기억나는데 그대의 상사이신 박상혁 편집장과 아마 그 송도에서 네. 이 선수와 같이 사진을 찍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10년 됐을 것 같아요. 정말 네. 역사 어떤 설을 네. 듣는 자, 또 그리고 나이에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타부스 유타. 이제는 거의 상징적인 인물이고 뭐 카와무라 유키가 있기 전에 바로 이 선수가 있었죠. 거의 조상급인데 1980년생. 저랑 동갑이에요. 그렇죠. 2000년대 중반에 이 선수가 네. 이 피닉스 선즈 맞아요. 이제 진출했을 때 그때 뉴스가 정말 크게 났던 게 벌써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진짜 많이 흘렀네요. 그렇죠. 이 선수의 도전을 시작으로 정말 많은 일본 선수들이 또 지금까지 도전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아직까지 현역이에요. 다만 경기를 좀 많이 뛰지는 않고 있고 이제는 좀 상징적인 인물로 자리하고 있는데 올 시즌도 저희가 EASL에서는 좀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체크 포인트를 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역시 리바운드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팀을 상대하는 가장 큰 키워드가 리바운드일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이제 가빈 에드워즈나 그리고 뉴질랜드 출신의 빅맨 이 선수도 사실 국내 팬들이 꽤 익숙한 선수죠. 아이작 포트 그리고 다케우치까지 높이가 좋은 선수들이 리바운드 가담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시즌 개막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번 시즌도 B리그에서 리바운드 전체 1위에 올라 있거든요. 뭐 수비 리바운드는 기본이고 공격 리바운드 가담까지 좋기 때문에 SK 입장에서 굉장히 좀 경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집중력을 잃지 않고 리바운드를 사수하는 게 이 팀을 상대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수비를 읽고 반응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은 이 팀 보니까 이 5아웃 상황에서 미국 선수들 간에 뉴빌과 에드워즈 뭐 이런 선수들 간에 2대2 플레이가 상당히 좋고 뉴빌이 정말 많은 걸 해결하더라고요. 또 간간히 히에지마 선수가 2대2 전개에 또 가담하고 있고요. 오지현 선수라든지 김태훈 선수라든지 POA 디펜더가 첫 스텝을 얼마나 잘 견제할지가 중요해 보이고 반대로 수비에서는 뭐 KBL 같은 경우는 압박이 여전히 대세잖아요. 네, 뭐 해치 앤 리커버 그리고 드랍 커버리지를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잘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빅맨들이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노릴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네, SK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 팀이 가져올 수비 대형을 좀 인지하고 미리 분석을 통해서 공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전희철 감독이 이런 부분에서 준비를 워낙 잘하는 감독이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 합류한 뭐 김낙현이나 대린 몬노 그리고 빅맨 중에서는 최부경 이런 선수도 사실 되게 똑똑한 선수들이거든요. 이 선수들이 어떤 이제 상대 수비 대형에 맞는 어떤 움직임 그리고 공격 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저는 먼노랑 이제 원희가 같이 뛰는 게 정말 재밌을 것 같거든요. 사실 지난해 제가 EAS 5, 4 같이 갔을 때 그때도 외국 감독들이 했던 말이 SK가 여기 왔으면 다 씹어먹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원희와 이 같은 조합을 뛰는 그 외국 선수 조합을 참 높게 평가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톨렌티노까지 있다 보니까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김낙현 선수 효과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뭐 멀로 말고도 사실 김낙현이 합류하면서 SK가 전력적으로 그리고 스타일상으로 꽤 변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시즌 개막 초반에 KBL에서였던 모습을 보면은 김낙현이 수비수를 달고 다니는 이 그래비티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원희가 좀 더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원희가 이제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탑에서 공을 잡고 본인이 직접 어떤 게임 전체를 좀 주도하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그때 스페이싱 자체가 훨씬 넓어요. 맞아요. 물론 이제 멀로가 오면은 조금 그 부분이 달라질 수 있지만 멀로도 외곽슛 능력이 있어서 SK의 이 스페이싱 굉장히 좀 흥미롭게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SK를 보면서 이제 이동환 기자가 말한 것처럼 원희가 이제 밖에서 그 공격을 좀 핸들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이제 듀크 대학인데 이 필립 코스키 유타에 지금 뛰고 있는 이 선수가 있던 듀크 대학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파이브 아웃인데 한쪽 사이드에도 있고 이쪽 사이드에도 슈터가 있는. 좀 김낙현과 톨렌티노가 있다 보니까 좀 효과를 좀 더 보는 것 같아요. 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아무리 일정 세팅이 잘 됐다고 저희가 말을 하지만 그래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부상 없이 마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체력적인 과부하를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 백업 선수들, 특히 SK는 이 젊은 백업 자원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시즌부터 좀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한 장신 이제 포워드라고 봐야겠죠. 김영빈이라든지 아니면 이번 시즌에 데뷔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가드 이민서 이런 선수들이 또 EASL에서 또 좋은 경험을 쌓으면서 이 주전들을 잘 받치면은 또 좋은 경기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영빈 선수 보면 최근에 3점 2개씩 꼭 넣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페이스가 좀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또 EASL은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외국 선수에다가 혼혈 뭐 이런 선수들이 뛰니까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높거든요. 김영빈이 그 어떤 높이 상대로 슛을 넣을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저는 오히려 이 선수가 이제 본인의 시즌 내 목표는 뭐 3년씩 경기당 2개 뭐 이제 40%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금 더 터프한 뭐 공격 리바운드 가담이라든지 이런 쪽에 기본을 좀 집중을 하면서 슛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우리 SK 선수들 진짜 오랜만에 작년에 건너뛰고 오랜만에 이제 EAS 나가는 만큼 늘 나갔을 때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한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 첫 단추를 잘 꿰길 기대하겠고요. 이동환 기자도 뭐 한국에서 취재를 하겠지만 열심히 리뷰하셔가지고 다음 방송 때 좀 많이 거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불러주시는 건가요? 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SK의 첫 경기 상대인 우츠노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저희는 LG 순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슬아 안녕.